안녕하세요. 매달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는 지학사 뉴스레터에서 비면 고민 상담소를 연재하고 있는 슝슝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느끼는 A면의 고민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느끼는 B면의 고민들을 도와드리려고 상담소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다시 봐도 뻣뻣한 제 모습이 부끄러운 지난 영상 속의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두 번째니 조금은 편안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도전해 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동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댓글로 고마움과 응원을 표현해 주신 아름다운 마음씨의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면 고민 상담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선생님, 아이들과 잘 소통하고 멋지게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라떼홀릭님과 크림빵님의 고민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달라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아이들에게 종종 지치기도 하고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교직과 안 맞나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고연차 선생님들께서는 두 분의 고민이 조금은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과 능숙하게 아이의 성장을 돕는 스킬을 갖추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두 분을 더 좋은 선생님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금의 태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욱하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지금의 라떼올릭님, 크림빵님이 완벽한 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사랑 많고 계속 노력하고 무엇보다 제 아이도 맡기고 싶은 충분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애쓰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정말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집에서 자꾸 선생님이 된다는 훌훌님의 고민입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엄마, 다정한 아내가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게 된다고 해요. 아이의 연필 잡는 법부터 친구와 나눈 카톡들까지, 남편의 빨래, 설거지 방법까지 지적하게 된다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 자주 하면 관계가 나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점점 그 사람이 싫어지고요. 또 우리는 싫은 사람의 말은 맞는 소리도 괜히 하기 싫거나 반대로 하거나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반복되면 갈등과 회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노력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구나 알아차렸다면 멈춰야 합니다. 한번 상상 속에 모드 전환 스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집에 오면 머릿속으로 스위치를 떠올리고 딸깍 이제 눌러서 일 모드에서 쉼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도 집에서는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왕이면 가족들에게도 소리내서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제 쉼 모드야 하고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뭔가 참견하고 싶어도 말을 아끼고 한 걸음 물러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남편이 어설프지만 요리조리 해내는 모습도 곱씹을수록 웃음이 나는 귀한 추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사연은 완벽주의 성격인 자신이 버거운 우주인님의 고민입니다. 어릴 때부터도 기질적으로 꼼꼼한 편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맡은 일들을 꼼꼼히 확인하느라고 항상 남들보다 퇴근이 늦고 물건 하나 고르는 데에도 한참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오래 붙들고 생각하다가 하루가 다 갈 때도 있다고요. 일 처리를 할 때 빼먹는 게 없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사소한 일에도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지쳐서 쉽게 무기력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다고요.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어요. 아마 고민 상담이라 단점이 부각되었지만 우주인님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신중하고 책임감 강한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좋은 동료일 것 같습니다. 그 빛나는 강점들에 대한 그림자로 여러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심리적 혹은 신체적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다면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한 자기 이해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퇴근이 늦고 선택이 어렵고 최대의 집중을 하느라 지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고생이 참 많구나. 그만큼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너의 좋은 결과들은 참으로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이뤄낸 거구나. 장하다. 하고요. 그리고 우주인님의 노력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편안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 홀가분하고 즐거운 놀이의 시간도 꼭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당장 잘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연습하면서 나만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온전하면서도 동시에 유연한 삶의 방식을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마지막 사연은 5년차 교사 민짱님의 고민입니다. 민짱님은 교사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도 시간이 걸려도 소통을 많이 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해요. 최근에 오히려 그게 빌미가 돼서 자기 위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부모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때문에 교실에 가기가 두려울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짱님 외에도 학생과의 기싸움, 보호자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와 보호자와 교사와 학교장, 이런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는 학교에서의 사건, 사고에서 어쩌면 현장 교사는 누구보다 큰 책임을 지면서도 결정권은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은 저마다 달라서 모두에게 적절한 하나의 방법은 없겠지만 일선에서 누군가의 성장을 조력하고 집단 내의 문제를 조율하는 전문가로서 기억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의 말대꾸, 보호자의 항의를 들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억울함부터 살펴줘야 합니다. 나의 최선을 부정하고 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확 다가오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부터 알아차리고 돌봐주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부적절하게 감정이 튀거나 감정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거든요. 급하다고 생각하고 서두르다가 충동적으로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등 상황이 대면이든 통화든 몇 분이라도 대화를 미루고 잠시 멈춰 심호흡하면서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당사자들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잔뜩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과 보호자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같은 팀이라고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야 학생도 학부모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은 선생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함께 서로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어느 정도 앞의 단계들을 잘 지나왔다면 이제는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민주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말실수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본도 만들고 연습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약하면 나와 상대의 평정심을 되찾기, 같은 편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기, 단호하게 합의된 규칙을 전하기,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이것들을 한 사람이 다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생각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요. 그러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꼭 동료나 선배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학교 책임자의 지원과 보호도 꼭 요청하세요. 매년 새로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며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난처한 상황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짱님이 겪고 배우고 소화해낸 만큼 민짱님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은 편인 선생님들께 믿음과 존경,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는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힘들수록 참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꼭 도움 요청하기를 망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도움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 막막할수록 버거울수록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한 이야기는 지학사 선생님의 비면에 쓴 글을 요약한 거라 상세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을 위한 고민상담소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5년 동안 편안하고 여유로운, 즐겁고 자유로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